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오늘부터 화요일로 자리를 옮겨서 행복충전 화요일 순서 1부에 준비되는 코너입니다. 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이야기, 오늘 조한경 원장님 자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하루 더 일찍 예, 뵈니까 좋네요.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또 내일은 말씀하실걸요? 그럼요. 조한경 원장님 어디 가셨냐고. 어디 가셨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화요일로 가셨다. 네. 그렇죠. 그렇죠. 화요일에 오셨죠. 왜냐하면 분원이 생기면서 두 개의 병원을 운영하시느라 이렇게 뻗어나가고 계시는 네, 조한경 원장님의 스케줄 조정을 잘 겉보기에는 그래 보이네요. 아닐 수도 있나요?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이 오랜만에 우리 조한경 원장님이 책 암을 고치는 미국 의사들의 저자로서 네. 돌아가서 인기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던 제 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오늘. 네네. 네.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암을 고치는 미국 의사들의 팬사인회도 했다는 그 책을 못 쓰신 받았는데. 저자분 작년에 네네. 네. 5월달에 이 책이 3월달에 나오고 5월달에 한국에서 관련해서 강연도 하고 뭐 이렇게 역자죠. 저는 역자, 네. 번역자 사인회도 하고 하려는데 그때 메르스가 터지는 바람에 전면 취소됐었죠. 맞아요. 그때가 네. 메르스 때군요. 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암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한경 원장님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아니지만 아니에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 네. 항암 치료 전에 그러니까 항암 치료 전에 환자들이 점검해야 되는 한 12가지, 10몇 가지. 그리고 아니면 의사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 네. 뭐 이렇게 제목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꼭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12가지나 되니까 네.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2. 6가지 듣고 광고 들으려고. 딱 시간 분배 좋은데요. 늘 시간 분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네. 들어가기 전에 네. 이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책 얘기해서 죄송한데 암을 고치는 미국 의사들이 네. 제가 그 책을 번역한 이유가 이 책이 의사가 쓴 책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신력이 없는 책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였고 네. 그래서 위험한데 그냥 제가 번역을 했어요. 네.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거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셨어요.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네. 중요한 내용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왜 다양한 치료에 대해서 의사 입에서 못 듣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책도 의사가 안 쓰고 영화 배우가 쓰냔 말이에요. 네. 영화 배우가 영화 썼어요? 수제인 서머스라고 하는 네. 고두신 같은 이제 그분이 자기가 유방암에 걸리면서 네. 미국에서 이제 암을 고치는 다양하게 암을 고치는 의사들이 있더라. 를 찾아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쓴 건데,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암 치료는 다 똑같잖아요. 네. 네. 어디 병원을 가도 네. 그렇죠. 항암 치료, 수술, 방사선 세 가지. 네. 근데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걸 하는 거 아닌가? 과학적인 거 결정이었다고 믿으시는 거죠. 최선의 것이라고. 그렇게 권유하니까. 저는 사실은 네. 그 대안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서. 네. 정말 없을까? 자, 그런 네. 거를 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항암제는 암을 작게 만드는 약물이잖아요. 네네. 네. 맞죠? 환자를 살리는 약물은 아니에요. 네네.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네. 암 치료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뜻은 환자가 살아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CT를 다시 찍어보니까 암 사이즈가 줄어들었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항암제가 환자를 살렸으면 우리가 암을 왜 무서워해요 지금까지. 페니실린으로 간단하게 폐렴 고치듯이 가볍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암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겠죠. 네. 네. 근데 항암제는 옛날에 암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에
암세포는 무조건 너무 무서워서 이게 계속 커져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네네. 세포가 너무 커지고 거기서 독가스를 배출하면서 네. 그런 강박관념에서 저 어떻게 저 줄일 수 없을까? 방법이 수술로 잘라내든가 네. 네네. 방사선을 쪼이든가 아니면 네. 항암제를 써서 네. 그 암세포를 죽이자. 네. 1차 대전 때 쓰던 머스타드 가스라고 한 독가스에서 파생돼서 나온 상품이잖아요. 그 항암제라는 게요? 항암제라는 네, 게. 네.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암 치료가 그렇게 해서 안 되더라는 거죠. 예. 네. 다른 방법들이 더 안전한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제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의사로부터 제한되어야 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학계로부터. 의학계로부터. 아니면은 뭐 제약회사로부터인데 제약회사 입장에서 그게 안 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투메릭, 강황, 뭐 대마초 이런 것들이 암세포를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항암제에 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문제는 암세포가 작아진다고 해서 환자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썼던 대마초를 썼던 뭐가 됐든 간에.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항암제는 발암물질이거든요. 접촉을 절대 하면 안 되고 네. 항암제를 다루는 사람들도 장갑 2개 끼고 하잖아요. 그래야 돼요. 환자 소변도 너무 독해서 환자 소변도 기저귀 갈아줄 때 접촉을 하면 안 되고 네네. 예를 들어 소아암 아기들 같은 경우 예.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 발암물질로 암을 치료한다? 네. 방사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몸에 방사선 나쁜 많이 거죠. 찌면 네. 암에 걸린다고 알지만 그걸로 암을 지진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나온 파라다임인데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 산업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너무 큰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항생제들을 계속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지. 네. 더 좀 더 안전하게 좋게 네. 이 판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자 병원에서 암치료, 항암제 병원 가면 딴 거 없어요. 항암 치료가 가능한 암이면은 항암 치료를 권하는 거고요. 또 네. 수술이 이제 수술이 가능한 암이면 수술을 첫째 권하는 건데 네. 수술을 한 후에 항암 치료를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하는 건데 예.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권유를 받았을 때 첫 번째로 환자가 질문해야 되는 게 뭘까? 이 항암 치료의 목적이 뭐냐는 거를 정확하게 그냥 항암 치료가 됩니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덜컥 받을 게 아니라 네네. 내가 항암 치료를 받아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완치냐? 완치를 바라보고 하는 거냐? 아니면 약간 호전을 바라보고 하는 건지. 네네. 네, 그리고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이 어떤지. 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이 항암 치료가 나한테 효과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네, 이건 첫 번째 질문이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효과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 얘기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동시에 질문해야 되는 게 항암 치료에 그 항암제 센시티비티 테스트가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내 몸이 그렇죠. 반응하는 게 다 달라요. 예. 그 유럽에서는 이걸 기본적으로 해요. 네.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몇 개 병원에서만 해요. 찾아가서 내가 해야 돼. 지금 우리 12가지를 벌써 들어간 건가요? 네. 예. 세 첫 번째, 두 정도로 번째, 하는 거예요. 한 거고. 네. 그래서 항암제 센시티비티 테스트가 어베일러블 한지 네. 이걸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은 돈이 들어도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그렇죠. 내가 이 항암제에 나는 안 맞아. 내 암이 내 종양이 그러니까 똑같은 그냥 간암이면 다 간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쓰려고 하는 의사가 제시한 약이랑 이 내 간암이랑 항암제 센시티비티 테스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네. 이걸 검사해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항암제를 거저하는 게 아니니까. 네. 아까 말하는 것처럼 발암물질이고 치료 기간에 힘이 들고. 근데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저는 항생제에 대해서 그런 기억이 한 번 있어요. 항생제가 대표적으로 쓰는 두 가지가 뭐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가 저는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 늘. 근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쉽게 바로 바꿔주더라고요. 바꿔주시는 네, 바로 거죠.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항생제를 그동안 왜 이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을까? 왜 계속 배탈이 나면서 그 항생제를 먹었을까? 사실은 나중에 후회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해 줬냐면 약국에서 약국에서 약을 써주면서 네. 이 약이 광범위하게 좋기는 한데 약간 배탈이 날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약사분은 많이 본 거죠. 괜찮으세요? 저한테 물어봐서 안 괜찮아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 대신에 이 약을 쓰는 게 좋을 텐데요. 그래서 그 약국에서 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그래서 이 항생제를 환자분이 바꿔주기를 원하는데 바꿔도 됩니까? 라고 확인하고 바꿔줬어요. 그렇죠. 처방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이 처방해 주시는 걸 그냥 너무 고지고대로만 받아가는 경향이 좀. 그러니까 맞아요.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네. 낫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해서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배탈이 날 거다라고 예상을 못 하잖아요. 질문을 안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질문을 안. 한국에서 이번에 자궁경부암 백신, 네.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 사람들이 무료로 보건복지를 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궁경부암이 상품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무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세금 가지고 어떤 한 기업의 돈으로 사람들은 복지를 인식하게 되고 하지만 그 국민 세금이 누구 한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뿐이거든요. 네.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여태까지 나왔던 백신 중에서 제일 부작용이 많아요. 가지고 질병통제센터의 백신 피해 보상 프로그램에 보고된 백신 중에 25%. 네. 그리고 지금 2014년까지 8,000건 정도가 보고됐는데 네. 사망한 사람도 한 103명 정도 되고 그런데 이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나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걸 감안하면은 엄청난 수치인 거죠. 그렇죠. 다른 백신은 뭐 몇십 년씩 된 거랑 비교해서도 이게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네. 이런 부분은 공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 보건복지 무조건 맞아도 된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혹시 그 가습기 살균제처럼 네. 거기서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소비자로서 네. 검증을 해보고 아무리 공짜여도 결국 세금으로 해가지고 나는 공짜지만 네. 제가 제약회사에서 돈 주고 맞추는 건데 그게 어떤 그림인지 이런 거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이 칼슘이 뭐에 좋아요 광고인 줄 알아요. 네. 근데 이 자궁경부암 백신 이러면은 그걸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암제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암 치료할 때 어떤 게 이번 네 번째 건데요. 네. 뭐 12개 다 못해도 돼요. 좋은 거 몇 가지만 할게요. 네. 네 번째 건데 요거는 의사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예. 요런 질문 하셔야 돼요. 요 항암 치료하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나 영양제, 미네랄,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어떤 거 먹어도 되는지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보조제도 좀 뭔가 역할이 다른가 봐요? 보조제들을 그러니까 대부분 질문하면은 네.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다짜고짜. 근데 덮어놓고 그냥 먹지 말라 그러면은 이거 약간 경고죠. 레드 플렉. 그렇죠. 이거 워닝 사인이 나오는 거죠. 네. 의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보고 네. 어떤 것들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은데 네. 항암 치료는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강황은 안 된다. 이렇게 무조건 안 된다. 버섯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요즘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마다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따로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오픈 마인드가 있고 절대 그런 거 안 되고 내가 하는 항암 치료는 다 된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항암 치료를 거부했을 때 다른 옵션이 뭐가 있는가? 너 질문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고 싶지 않은데 그걸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뭐가 게 있는지. 네. 근데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네. 그 담당 선생님의 그 널리지를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죠. 아무것도 모르면은 없다, 안 된다. 다른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캔서 센터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생기고 동부에도 생기고 아직 캘리포니아 안 들어왔는데 갑자기 한 4-5군데 10몇 년 사이에 막 커졌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캔서 그러면 MD 앤더슨 막 이런 시더 사이나이 큰 병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냥 얘는 단과예요. 캔서 센터 오브 아메리카 가지고
암 치료만 하는 병원인데 네. 갑자기 생겨난 사람들이 여기서는 다양한 치료들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항암 수술 방사선을 하지만 네네. 거기에다 환자한테 다른 치료법도 제시를 해주고 다른 것들도 알려주고 네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환자들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고 가가지고 의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몰래 딴 걸 먹는 구조가 아니라 네. 의사랑 상의하면서 같이 훨씬 더 그러면 치료에 임하면서 그렇겠네요.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치료한 환자들의 효과가 더 좋을까 나쁠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거 그거 버섯 먹으면 안 된다. 치료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네. 잘 모르겠지만 있다 해가지고 네. 한 사람들보다 방해가 되기는 오히려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광고 말씀을 광고 시간인가요? 네, 좀 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도 네. 그 가족분 혹은 청취자분께서 그 암 치료 중이시라면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내용이기도 하고. 혼란해하세요, 그런- 근데. 그럼요. 이거 제일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누구한테 들어야 맞아요? 병원에서 의사한테 들어야 맞잖아요. 맞아요. 왜 정보를 다른 데서 취합하고 네. 그러냔 말이에요. 이 자, 백신이 공짜여서 더 이제 뭐 안전한 걸 확인 안 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카톡으로도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사람들이. 그런 거죠. 자, 광고 말씀 전해 듣고 돌아옵니다. 수요일 순서 행복충전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이야기, 로이야기 꾸며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꼭 해봐야 된다. 네. 12가지 중에 지금 대여섯 번째로 네네. 가고 있나요? 중요한 질문들. 네네. 네, 점검해야 할 것들, 그죠? 네. 네. 때로는 의사에게 물어봐야 할 것들, 아니면 나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스타일 네. 중에 내가 뭘 고쳐야 될까? 아. 이거 제일 먼저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내 생활 이건 패턴. 정말 동감해요. 이거는 암 환자뿐만이 아니죠, 사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고혈압, 살 빼고 싶은 사람까지 다 네. 아. 포함해서. 네. 염증 환자들 있죠. 예. 네. 관절염이 있는 분들 음. 너무 많이 써서 아픈 거 아니거든요. 네. 너무 안 썼더니 아픈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무릎이든 어깨든 아. 운동 부족. 아.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원래 물리치료라는 게 그런 개념이죠. 좀 움직여줘서 움직여주는 통증을 거지. 덜어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암 같은 경우는 5년, 네. 10년 동안 천천히 생겨난 병인데 음. 무엇이 원인이 됐을까? 네. 돌아보면 대충 알아요. 생활 습관으로부터 온다라는 그거랑 큰 말씀이신 사건이 거죠? 있거나, 아. 큰 사건이 있거나, 네. 또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나, 아니면 잔잔하게 지속된 장기적인 스트레스나, 네, 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원인이 있다면 지금 제거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제거하는. 특히 분노, 어. 이런 거, 어. 용서하지 못한 네. 사건들 이런 것들, 아, 그런 것들보다 기도해야겠네요. 결별을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음식 먹는 게 너무 이제 형편없었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랬고 이런 그런 것들 점검하셔야죠. 네. 그렇죠? 네, 그거 다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병원에서 고쳐주길 바랄 수 있겠어요. 네. 될 리가 그렇죠. 없죠. 그렇죠? 음.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나한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에 걸리는데 암이라는 질병은 결국은 내가 영양결핍 환자가 대부분이에요. 아. 영양 그렇게 상태가 돼요? 좋은 상태가 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네. 내가 하루에 몇 번씩 주스를 갈아 마실 수 있을까? 음. 그게 안 된다면 영양제라도 내가 뭐 먹을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점검하셔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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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세포들이 보호가 되고, 네. 그러니까 또 그 암세포랑 싸우는 것들이 네. 이런 채소, 야채에 확실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성분들이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되게 좀 테크니컬한 질문인데 네. 항암 치료를 이제 하잖아요. 그 항암 치료를 내가 제안을 받았어요. 이 항암 치료가 내 암 세포에 줄기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아, 요즘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요? 암 세포 덩어리만 줄어든다고 해서 네. 네. 줄기 세포가 있으면 암을 수술을 해서 걷어내도 줄기 세포가 남아 있으면 또 자란단 말이에요. 네. 네. 아. 네. 요즘은 그래서 줄기 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 네. 근데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제안을 받았는데 네. 줄기세포에 대해서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개념도 없고 뭐 아직은 검증 안 된 거다. 검증 안 됐어도 하는 거 많으면서 그렇죠? 네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거 치료 효과가 있는 건지 네네. 그런 항암제인지 네. 이런 것들을 음. 질문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는 게 네. 좋겠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면역력을 유지할 것인가. 항암치료 중간에. 네. 그러니까 치료하는 동안에는 면역력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면역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감기조차도 조심해야 되는데 맞아요. 암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력이 약해서 생겼단 말이에요. 내 네. 몸의 면역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암세포를 놓치는 바람에 네. 지금 매일매일 진영진 씨도 그렇고 안혜수 씨도 그렇고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네. 내 몸에 면역 세포들이 다 잡아낸단 말이에요. 네. 하루에 생겨나는 수도 없는 암세포들. 근데 그걸 놓친 거니까 암 환자들은 결국 면역이 떨어져 있다는 건데. 네. 네. 그 면역이 떨어지는데 내가 암 환자 항암 치료를 하면서 면역이 더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항암 치료 때문에 떨어진 면역을 내가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그걸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이것도 병원은 상담을 하셔야 되죠. 면역력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요즘은 네. 면역 증강 치료를 같이 많이 해줘요. 네. 그런 것들도 요구를 하셔야 되고 또 내가 이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네. 이 항암 치료에 내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항암제에 대한 내성. 네. 항암 치료가 리지스탄스가 생기는 거예요. 키모에. 네.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미리 물어봐셔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대안이 있는지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항암제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안 듣는다. 네. 그럼 나는 발암물질로 뭐 한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네. 또 거의 다 됐네요. 12개. 아, 그래요? 그래요? 지금 11나 12개. 잠깐만 봅시다. 근데 사실은 네. 그런 뭐 줄기세포라든지 우리가 그냥 들어는 봤는데 네. 좀 생소한 것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냥 건강한 분들도 사실은 생활 패턴이라든지 네. 아니면 줄기세포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뉴스에서 듣고 흘리지 말고 이게 정확히 뭘 하고 어떤 작용들을 하는지 네, 내 몸에서 내 세포를 증식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줄기세포 황우석 박사 한참 맞아요. 연구를 했을 때 네. 사람들이 제일 기대했던 거는 신경을 손상당해서 휠체어를 평생 척추 밑으로 부상이 목뼈 이상으로 네. 이하로 부상이 예, 있어서 예. 네. 하반신을 못 쓰는 분들이 네. 그 신경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생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줄기세포가 되면 그 내 신경세포를 살려줄 수 살릴 수 있는. 있다. 네, 그럼 네. 다시 신경세포가 살아나면 걷지 않을까 이런 기대였는데 뭐 지금은 너무 먼 거리로 이제 네. 아니다 이렇게 됐지만 네. 근데 그런 근데 기대였거든요. 또 연구가 계속 되고는 있대요. 계속 하고 그러니까 있죠.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예,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도 이제 요즘은 암 덩어리 눈에 보이는 그 암 덩어리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줄기세포는 놔두고 나머지 암세포를 홀라당 죽여봐야 암세포가 더 열받아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아. 네. 재발하고 더 커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치료들이 요즘 또 개발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요. 네. 민감한데 자신 있으면 물어보세요. 의사한테. 네. 미국 사람들은 물어볼 수 있는데 한국 분들 힘들 거야 아마. 지금 내가 받는 이 항암 치료를 본인의 부인이나 네. 자신이나 자녀에게 또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네, 70몇 프로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아니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새로 나온 항암제, 네네. 새로 개발된 항암제 치료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본인이나 가족들한테 하겠느냐. 그러니까 79%가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었죠. 근데 사실은 저 질문이 네네. 제 주변에 그러니까 저희 삼촌이나 아니면 외삼촌의 가장 친한 분이 또 의사시고 한데 네네. 그 질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들었던 게 왜냐하면 외삼촌의 친구분이 안과 의사신데 네. 본인의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라섹을 안 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다양한 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를 컨트로버셜하긴 들어서 하지만 그냥 의사인데 네. 우리 애한테는 항암제 절대 안 항암제가 아니라 항생제 네. 절대 안 주는 선생님들 많고 또 주는 선생님도 많거든요.
맞아요. 절대 항생제를 아주 많이 주는 선생님도 있고 자기 자녀한테 네. 절대 안 주는 선생님도 있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암 치료도 이 항암제는 내 가족한테도 한다. 근데 이 항암제는 안 한다. 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안 하는 항암제를 환자한테 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피부과 선생님도 자기 딸한테는 여드름 아무리 많이 스테로이드 나도 안 쓰죠. 네, 스테로이드 안 쓴다. 뭐 이런 것처럼 거죠. 약간의 그런 이슈들이 네, 근데 조금 이게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항생제 안 줘요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는데 네. 항암제라고 하면 여기가 조금 급이 좀 그쵸. 달라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항암제 같은 그리고 뭐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의사가 처방하고 끝인데 네네. 항암제 같은 경우는 그 수입이 의사한테 간단 말이에요. 약국 가서 받아 쓰는 게 그래요? 아니라 의사가 도매값에 받아서 나머지를 남기고 팔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유일한 약이 항암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그렇죠. 생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환자는 질문할 게 더 많아지는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환자의 가족분들이나 환자분들에게는 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얘기만 들어도 어렵죠. 맞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자궁경부암 얘기 같은 경우 네.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니면 암 같은 경우 이런 거 얘기를 해주면 누구나 다 고마워하지 않아요. 정보 고맙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네. 이런 진실이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불편하다 왜냐면, 하실 수도 있죠. 저희 아버지도 암 치료를 하고 돌아가셨지만 네. 나중에 이제 이런 정보를 접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잘 돌보지 못해서 돌아가셨다는 거냐 하는 자기를 비판하게 되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얘기해주는 사람이 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있을 거예요. 수 있어요. 아이가 네네. 자폐증이 예방 접종이 원인이다. 그럼 엄마가 네. 내 아이가 자폐증이면 내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막 맞춰가지고 우리 애가 자폐가 내 탓이란 내 말이냐 탓일까? 하고 화낸 분이 있고 네. 이제 그 현실 자체에 화를 내 운동가로 돌변하는 분이 있고 네. 그 사람들은 네.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단 다르죠. 말이에요. 맞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혹시라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분들 계시면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조한경 원장님과 함께 건강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